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외교부의 임수석인데요. 제가 전화를 업무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상대방들이 좀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수석입니다 하면은 예 무슨 수석이죠? 외교안보 수석이냐 경제수석이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임수석 심의관입니다 하면은 그러면 이름은 또 뭐냐 물어봐요. 직책이 수석 심의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 이름이 수석이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모님께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갖다가 남들이 알기 쉽고 약간 긴장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부에 입부한 지 한 25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12년간 살았습니다. 미국, 러시아, 그다음에 중동, 영국, 벨기에. 그래서 한 12년 정도를 해외에 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주제도 밖에서 본 한국,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 하고요. 제가 현재 외교부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유럽국인데, 유럽하면 대부분이 이렇게 프랑스라든가 벨기에라든가 그쪽으로 생각하시겠는데, 저희는 이제 러시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저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동쪽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저 멀리 가장 떨어진 포르투갈까지 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 지구상에서 아마 땅덩어리 치면 가장 넓습니다. 이 55개 나라를 맡고 있고요. 그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우호 관계, 그리고 양자 관계를 갖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해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가끔 이렇게 비교를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천리길이란 말이 있죠.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게 요즘 거리로 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고 그게 천리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천리길이 워낙 멀다고 하니까 우리 옛 어른들도 다 천리길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멀게만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멀지가 않잖아요. 그 400km면 KTX 타면 한 2시간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 근데 예전에 이런 KTX가 없고 많이 걸어 다녔으면은 뭐 한 며칠은 걸렸을 겁니다. 쉬었다 가고 이렇게 어디 좀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천리길이 멀다고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러시아에서는 아시겠지만 예전엔 끝과 끝 시차가 11시간대였습니다. 시차만. 우리나라는 시차가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러면은 러시아에서의 속담 비슷한 게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400km만 해도 거의 이 한반도의 중간인데, 거기는 4,000km가 넘지 않으면은 그건 멀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리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가 아니면은 그렇게 춥다고 얘기하지도 마라. 어디 끼어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 넘지 않는 거는 그건 술도 아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다운 아주 풍모를 갖다 잘 보여주는 속담 그런 말인데요. 제가 러시아 근무하고 나서 곧바로 간 데가 아부다비 중동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너무나 뜨거운 곳입니다. 제가 여름 8월 말에 글로 옮겼는데, 나라는 우리나라 한 경상남도 하고 충청도하고 좀 합한 정도고, 거기 와서 이 속담을 갖다 얘기했더니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400km만 해도 엄청나게 먼 거고, 그리고 기온이 40도가, 그러니까 영상 40도가 넘지 않는 거는 이 덥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고요. 기본이 이렇게 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도 술을 안 마시는데 외국인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사들은 알코올 도수가 4도, 그러니까 맥주 그런 것도 전부, 우리 러시아 같아서는 술도 아니지만은 거기서는 술을 갖다 안 마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렇게 먹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극과 극인 나라를 저는 이제 근무를 다 해봤지만은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그만큼 이렇게 문화, 민족, 역사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더 잘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이 그 사람 간에 얼마나 협동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말씀은, 이런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은 외국들하고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마음가짐을 생각하는 게 좋을까 하는 점인데요. 제가 그 전에 앞서서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이 어떻게 인식이 바뀌었는지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196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반세기를 딱 살고 있는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가장 큰 효도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저희 형제, 누나하고 해서 부모님까지 모두 7명이에요. 7명의 가족이 영등포에 방 한 칸짜리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아마 배고팠는지 이렇게 뭐 많이 울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이렇게 제가 우는데 이렇게 달래주지 않고, 그래서 악을 쓰고 막 울었나 봐요. 그러다 어머니가 깨어나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연탄가스 중독이 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울지 않았었으면 더 큰 일이 벌어졌을 뻔했는데, 제가 막 악을 쓰고 울다 보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좀 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복동이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태어난 67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달러가 채 안 되고,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 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요. 혹시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다 영등포 그 일대에서 보냈습니다.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때 한 이렇게 점심 먹고 오후 정도 되면은 김포공항을 가야 돼요. 그 고등학생 전체가 한 1,000명 정도가 김포공항 가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이제 쭉 늘어서 서 있습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면은 아프리카에 어떤 대통령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 차가 리무진하고 모터케이드가 지나갑니다. 그럼 저희가 손에 태극기 다 들고서 열심히 환영을 해요. 그러다가 그 차가 딱 지나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손님을 맞이했으니까 이제 다시 수업에 이제 교실로 가서 수업 받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워낙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기념 우표까지 나왔어요. 그럼 그 기념 우표를 갖다 모으기도 했었는데, 워낙 가물에 콩나물 나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없고 안 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고등학생들도 나와서 이렇게 크게 아주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저도 이제 유럽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하도 많이 들락날락해서 누가 왔는지조차 아마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느 나라를 갖다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지조차 관심이 없을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금까지 해외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거의 다 갔다 오셨네요. 저는 제가 좀 부끄럽지만 외교부에 있어도 해외 이렇게 나가는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본 게 27살 때 타봤습니다. 그때 미국에 연수 가면서 난생 처음 이렇게 그 해외에 나가는 걸 이렇게 타봤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 가서 그때가 94년입니다. 테레비를 사야 되는데 우리 걸 사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마트 그런 데 파는 데 갔습니다. 전자기기 파는 데를. 그랬더니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나라 TV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일하는 사람이 좀 희한한 듯이 쳐다보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기 구석진데 이렇게 가보니까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 맨 밑에 한 저쪽 바닥에 대우 TV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먼지 털어내고 이제 좀 깎아달래서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해외 어디 가시든지 간에 그런 전기 상점 같은 데 가면 항상 삼성이나 LG나 그런 게 다 있고, 또 현대 자동차도 곳곳에 다니는 것 같다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저도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한국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이 한국게 많다, 뭐 집에서나 자기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제가 태어났을 때는 물론 한 50년 전이지만은, 그리고 저희가 한 세대 만에 민주주의하고 경제 성장을 다 이룬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이렇게 바뀐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제 부모님 또는 제 할아버지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다 고생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또 해외 나가면은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평가를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근무했던 곳이 벨기에입니다. 그 벨기에에서는 그 유럽 연합하고요, 나토라는 이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대 정치 경제 공동체이고 28개 그 유럽 선진국들이 다 거기서 이 국제사회의 어떤 여론을 갖다 형성하고 인권 개발 그런 거에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만나면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은 한국이 원래부터 잘 살던 나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70년대 우리가 제일 못 살았던 나라다 하면 깜짝 놀래요. 정말 그랬었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하고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왜냐? 한국은 정말 그러니까 행동 자체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치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가장 못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못 사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수성가해서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물론 직장 다니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때가 되면은 양로원에 가서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또 눈이 오면은 자기 길가를 갖다 그 집 앞에 있는 눈도 다 치우고,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서 아주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어른들 지나다니고 그러면 꼬박꼬박 인사도 하는 아주 모범생, 그런 나라가 바로 한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사람들이 실제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유럽 연합하고 다른 나라 이렇게 미국이나 그 앵글로색슨 나라를 빼고 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자기네들이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손꼽을 수 있대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권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한국을 상당히 같이 신뢰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파트너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일본은 이제 한국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3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째는 한국이 그만큼 잘 사는 나라다 하는 걸 갖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위험한 이웃, 그 북한이죠. 북한의 핵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 세 번째는 한국이 꽤 큰 나라고 한국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갖다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 3가지였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 조금 넘죠. 근데 만약에 북한하고 합하면은 저희가 7천만 명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로 독일인데요. 독일도 이제 통일한 지 20년 넘었고, 독일이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유럽에서는 독일 다음으로 2번째로 큰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 우리가 좋아하는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 역시 인구가 6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주변에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조그매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는 만약에 유럽에서 있었다 하면은 엄청 큰 나라가 됐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여러분이 얼마인지 자부심을 느끼고 해외 나가서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역시 다르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전 세계 나라가 190 거의 한 9개국 가까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그 유엔의 그 10대 기구 10가지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10개 기구의 의장직을 다 수임하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로 이렇게 많이 그 중요한 국제기구 반기문 사무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기구의 그 의장직을 맡고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수출 규모만 하더라도 벌써 세계 6위고요. 저희 아시겠지만 이미 G20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해외에서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주요한 나라들이
한국을 외교관들을 꼭 끼웁니다. 매달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정보 교환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불러서 같이 한국이 생각하는 의견은 뭐고 또한 이렇게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꼭 같이 얘기를 나누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진 아니면 이렇게 잘 나가는 나라들이 한국 갖다 많이 끼워주고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우리의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경청도 하고 같이 한국하고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유럽 업무만 하더라도 매년 저희 대통령께서 정상 외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시든가 아니면 제 국제 회의 계기에 이렇게 양자 회담을 하고 또는 외국 대통령 총리를 갖다 맞이하는데요. 한 40%가 다 유럽에서 그 정상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국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고 한국을 통해서 이 동북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같이 협력하고 싶어하고 또한 한국과 함께 우리 국제사회 문제인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그런 빈곤 퇴치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주길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이 더 많아지지만은 그리고 뿌듯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찾아주고 한다는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해외를 여행했을 때는 아름답고 멋있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겠지만은 실제 거기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얘기하면서 이 현장에서 이렇게 느꼈던 이런 거는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낀 걸 갖다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였고요. 이렇듯이 아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참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라시아 친선 특급이라 그래서요. 이런 큰 사업을 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뭐냐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각계 인사 300여 분이 기차를 타고 그 베를린까지 갔습니다. 총 길이가 14,400km였고요. 그 정도 길이가 지구 둘레의 3분의 1입니다. 우리 옛 선조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 근데 그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곳곳에서 행사도 했는데 5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몽골, 그다음에 폴란드, 독일까지 이 5나라 10개 도시에서 총 30개의 행사를 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학생분들도 젊은 분들이 한 70분 가까이 탔었어요.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때 너무 준비하면서 힘이 들었지만은 아주 뿌듯했고 그때 있던 분들은 서로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느꼈던 게 정말 세상은 넓구나. 그리고 이런 세상을 넓은 그 땅 위에서 있는 그런 나라하고 호흡하면서 우리가 할 일도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구는 많지만 땅은 작잖아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시각 그걸 넘어서서 그 글로벌 시각도 갖고 또한 세계하고 내 또래 전 세계에 있는 내 또래 세대하고 같이 경쟁을 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가 경쟁에서 이게 우수하게 되면은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중에 코이라고 있습니다. 이 코이란 관상용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은 길이가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연못에서 키우게 되잖아요. 길이가 2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물고기가 강물에서 자라게 되면은 1m가 넘는 대어가 됩니다. 이 똑같은 물고기지만은 그 물고기가 처한 환경이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진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럴 텐데 너무 좁은 데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큰 마음 그리고 큰 뜻으로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흐름이라든가 정세 그런 것 갖다 이렇게 보시면서 한다면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그러한 갖고 계신 매력과 끼를 얼마든지 전 세계로 더 발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